저희가 준비한 6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벌써 취임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과거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던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의 역할도 겸하게 되는 거겠죠?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수사와 법집행 분야뿐만이 아니라 법무행정, 또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기획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 후반에 봤듯이 저희들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선인도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겁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고요. 검찰공화국을 향한 계획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최측근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이며 이제 인사수석이자 검찰총장이 된 것입니다. 정말 소통령 한동훈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에 장관 한동훈이 있고 원래 법무부 차관, 대변실 감찰관이 있고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이렇게 법무부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된 거는 인사정보관리단장, 그러니까 옛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산하가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간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네요. 아니죠. 약간 민정수석실이 맡고 있는 게 인사검증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 반부패 비서관이 있죠. 민정비서관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다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흩어놓고 그중에 인사검증 기능만 법무부 장관 산하로 가는 거예요. 몇 가지 나눠준다. 그렇죠. 나눠준 거죠. 이렇게 하고 인사검증 기능만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에 민정수석실 또는 민정수석을 왕수석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는 사실은 반부패 비서관 이 문제. 그러니까 검찰, 경찰, 사정기관들을 통할하는 역할을 그 민정수석실에서 했기 때문에 예. 왕수석이라고 불렀던 측면이 있는 것이지 예. 그게 뭐 인사검증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가니까 뭐 그게 뭐 소통령이 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일반 그 현장 기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사실 인사검증이라는 부분은요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까지 인사검증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담당했어요. 예. 그럼 뭐 경찰청장이 소통령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저 인사정보 관리한 걸 갖다가 누가 판단하느냐. 그건 여전히 지금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다라는 그 이른바 검증을 하는 것 그 자체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어떤 취지의 발언인지 알겠어요. 근데 검찰 인사권 원래 갖고 있었던 법무부 장관의 권한,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가 추가된대. 근데 최병욱 의원님의 생각과 반대로 또 최 교수님 이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다 보면 권한이 막강하고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소통령 왕장관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런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검찰, 국정원 뭐 이런 경찰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최종 결정은 이제 본인이 한다고 말해요. 물론 최종 결정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또는 뭐 각부의 부처가 하든지 그러겠지만 그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권한을 갖고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이라고 하는 건 분산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뿐만 아니라 예. 그냥 한동훈 지금 법무장을 소통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통령과 친하기 때문이에요. 친분 관계라고 저는 봐요.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셨고
또 이제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데 친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모르겠어요. 한동훈 법무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예. 아니면 정말 그런 부분들을 대통령의 의중에 맞게 인사 검증을 좀 느슨하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검증 과정에서 물론 검증 과정에 정호영 후보자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이 검증돼서 올라오면 그건 이제 한동훈 법무부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아무런 어떤 사심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고 가까운 분이 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가능한 예. 이런 부분을 좀 분산시켰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정수석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이 기능,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그 기능을 일단 법무부에 맡긴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모습을 잠시 듣고 올까요? 국정농단 사태를 경험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모든 업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습니다.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그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벌써 지난 여름부터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공약이었고 민정수석실의 일부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건 과거 윤 대통령의 속내 보관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게 한동훈 장관이든 누구든 법무부 장관에 가는 건 당연하다. 뭐 이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인사 권한이 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자료들 모아서 자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올려가면 인사수석실에 검증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었죠. 근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제 모든 그런 권한을 갖다가 있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추천 또 검증 그러다 보니까 행여 이게 이제 너무 권력이 좀 집중돼 있는 거고 또 실제로 검증 자체가 제대로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걸 이제 민정수석실 하다 보니까 민정수석실은 핵심 수석들이 네 명이나 지금 밑에 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은 권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떨어뜨려 놓겠다. 미국도요. 원래 미국은 독립적인 부서가 있습니다. 이 인사검증할 때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추천이 되면 독립적인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실제 이거를 이제 의회에다 올리면 사실은 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런 우리 같이 무슨 위장 전입이나 무슨 이런 건 논의되지 않습니다. 주로 정책만 되고 그 전 단계에서 다 걸러지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저는 전 단계로 사실은 뭐 독자적인 아마 부처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법무부에다가 따로 땡겨 넘겨서 뭔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검증을 하고 예.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올리면 청와대가 아니죠. 이제 대통령실이 판단해서 하는 저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런 인사 검증하는 기구들 독립이 돼서 좀 더 중립적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전 단계로 이제 법무부에다 넘겨주는 것은 이 권한을 좀 나누겠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꼬리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네. 대통령실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이걸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게 나눠주는 게 또 정작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꽤 많은데 굳이 법무부장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걸 주는 것 자체는 우려는 없는지 뭐 이 부분일 거예요. 사실 이게 법무부 말고 다른 데 사기가 꽤 어려울 거예요. 또 행안부에 주면 또 행안부에 이상민 장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법률적인 문제, 검증의 문제는 법무부가 하기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유리한 부서기 때문에 아마 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장관이 민감한 정보까지 다 수집하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뭐 동시에 있는데요. 지난주 예결위 당시에 한동훈 장관에게 고민정 의원 이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에게 법 이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거에 해석을 묻는 겁니다. 현직 만 대통령 해당- 본인입니다. 대통령에만 해당이 됩니까? 대통령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뭐 이번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말고도 그러면 뭐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까지 벌써 나오는데 서 대변인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좀 우려스러운 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권력이라는 게 풍선 같아서 적당히 본인이 소화해낼 만큼만 들어가야지 너무 많이 주입되면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한다는 부분을 법무부로 가지고 간 거는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한테는 굉장히 불행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특히 행정부에서 공무원들은요, 인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 그 정권은 법무부 장관, 특히나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둘도 뗄 수 없는, 말하자면 친동생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흔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운 일들을 한동훈 장관한테 준 건 알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 부분이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잘못된 인사검증이나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을 때 한동훈 장관이 그거를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하자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얘기했던 취임사에서 검찰의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원칙과 산식, 이런 부분에 정의로운 부분들에 있어서 예.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설령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그리고 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까지도 대충해서 넘기다 보면 결국에는 공정과 원칙은 한 번 깨지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이 좀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